만약에 2024년도에 광주 아파트 전세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나서 2025년도에 접어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주 물량이 얼마 안 되는 2025년도에 접어든다면 2025년도에는 매매 가격까지 상승될 가능성이 충분히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그래도 인사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관전 포인트 뭐냐면요. 광주 아파트 살아나는 전세가 서울도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된 원인에는 이 정세가 상승이 되면서 전조 증상으로 전세가가 올라갔다. 그런데 광주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금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당연히 올라갈까? 물음표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광주의 아파트를 보면요. 전세가율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이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말이 맞으면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해서 뭐 80%, 90% 이렇게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40%, 50% 이렇게 되는 데 있죠. 이 이유인 즉슨요. 시장에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낮아도 이제 올라간다. 이게 양극화겠죠. 양극화의 지표로서 전세가율을 또 예를 들 수가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살펴보시면요. 공급 물량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광주 부동산 시장에 지금 공급 물량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시장이다. 2024년 8,694세대가 입주를 했는데요. 지금 요 회색으로 칠해진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가 마무리가 된 그런 단지들이고요. 입주를 시작해서 마무리가 된 단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가 봉선 이편한 세상이 10월 달이 입주입니다. 그리고 좀 살펴볼 게 월산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죠. 여기가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입주장이 마무리가 됐고, 요 양상동 명지 서밋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작했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4년 뭐 임대 아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가 광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던데, 어쨌든 올해 입주한 아파트들 중에 제일 큰 단지는 어쨌든 금남로 중흥엔 두산이보다 제니스였는데 이게 입주장이 금방 끝났죠. 생각보다. 그리고 신용 힐스테이트 초반에 삐그덕 문제는 많았지만은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는 거의 한 85%는 입주가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200 몇 세대 일반 분양이었는데 여기에서 미분양이 난 데가 이제 할인 분양을 거쳐서 지금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직 분양이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입주장은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2024년 입주장 쇼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2025년이에요. 2025년도는 입주 물량이 정말 최저입니다. 최악의 입주 물량이다. 3,000세대가량 되는데요.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2026년도죠. 2026년도에는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공포 분위기다. 공포. 이거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2026년도 입주 물량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인한 공급이 좀 많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좀 단지가 큰 게 우남 자이 포레나 있죠. 여기가 거의 한 3,000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리고 첨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완판이 됐던 그런 단지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도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일시적인 쇼크는 있겠지만 장기적이진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기는 많은데 몇몇 개 단지 빼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2027년도에 지금 한 6천여 세대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 올해 그 분양하는 단지들이 더 생기게 되면은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요. 2027년도에는 어쨌든 현재 지금 잡힌 거는 그렇게 큰 입주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시면요. 1990년에서 99년도에는요. 10년 동안에
동안에 무려 입주 물량이 거의 15만 세대 정도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입주 물량이었죠.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도 꽤 많았어요. 11만 3천, 거의 한 해의 평균 11,000여 세대가 계속해서 입주를 했다고 봅니다. 10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 최근이 2010년, 2019년도였는데 이때는 거의 한 8만여 세대 정도, 한 해에 한 8천 세대 정도가량 계속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다 보니까는 이때 부동산 상승 곡선보다는 상승률이 이때 더 높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2020년도부터 2029년까지의 입주 물량을 좀 살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좀 많았죠. 그리고 21년도에 좀 적다가 2022년도에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된 아파트들이 이때 꽤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14,000여 세대. 최근 입주 물량 치고는 역대급으로 2022년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23년, 2024년 지금 지나가고 있고 내년 2025년도입니다. 3,000여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3년 동안의 수치가 평균 공급 물량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쏠릴 것 같은데 문제는 시장에 지금 요 2026년도, 2027년도가 굉장히 공포 분위기로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28, 2029년도에 만에 하나 신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내년까지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2029년도까지는 입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학동 4구역 그리고 양동 3구역도 2029년도 안에는 입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지들이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의 단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입주한다고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잡힌 거는 6만 7천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 플러스 알파에서 더 입주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위기는 2010년도, 2019년도에 입주한 한 8만 세대가량 정도의 입주 물량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때 시기에 이 정도의 수치는 사실 많은 공급량은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해에 2026년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수치보다 더 높은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 일심 방직이 뭐 한 4천여 세대의 주상 복합이 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뭐 분양가가 뭐 한 3천 정도는 갈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2010년도와 2019년도와 비슷한 양상의 공급량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문제는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에 이때 당시에 입주 물량이 워낙에 적다 보니 그리고 23년과 24년도에 공급 물량이 적은 게 누적이 돼서 이때 피로감으로 2025년도에 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반응이 싸한 게 2026년도 입주 물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야 하면서 매매보다는 전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전세를 살면서 요즘에 분양,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미분양을 잡으려고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분양을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할인 분양 그리고 또는 뭐 마이너스 피를 좀 염두해 두시고 이렇게 좀 마이너스 피가 좀 뜨거나 할인 분양이 많이 뜨면은 요때 뭐 접근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지들이 애초에 분양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 이 할인 분양의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단지고 분양가도 저렴한데 거기서 할인 분양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장은 항상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그리고 마이너스 피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요자들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 2025년도 입주 물량 적은 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전세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6년도에 입주 물량 많으면은 당연히 뭐 전세가도 안정이 되고 매매가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그런데 문제는 2025년도에 전세가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2025년도에 더 떨어져가지고 26년도에 입주 물량 많아지면 더 떨어져서 이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면은 2025년도에 뭐 떨어지는 거 바라지 않아 그냥 이렇게 보합하고 있다가 20년도에 입주 물량 많아지면 이때 사야지 이렇게 또 계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전세가 때문에 2025년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싼 값에 살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싼 값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와 관련된 지표를 좀 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 요거는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으로 다 전환이 됐어요. 수도권은 전체 누적 평균이 1.13포인트가 이미 상승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광주를 보시면은 지금 뭐 올해가 마이너스 0.02, 0.02, 0.05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거의 보합 정도, 일부 단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일부 단지에서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시장에 목도되어지는 그런 수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올해 다 합쳐보니까는 마이너스 0.94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전세가를 보시면요. 전세가가 8월 들어서 이제 전환되는 이런 구간들이 좀 생겨요. 7월부터 마이너스 0.01, 그리고 8월 5일에는 0, 그리고 8월 12일에는 마이너스 0.01, 그리고 8월 19일부터 연속 3주 동안 0.02, 0.02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치가 얼마 안 돼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부 단지에선 이미 상승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로 나오는 단지들도 꽤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연도별 매매 변동률 보니까는 여기 연도별로 제가 다 나눠놨거든요. 21년도는 여기죠. 이때는 파란색 전부 다 상승이었습니다. 여기가 0이고 이 위는 상승, 밑에는 하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는 22년도에 꽤 큰 폭으로 떨어졌고 23년도에도 누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일단은 뭐 바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 근데 2024년도 보니까 광주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97인데 지금 올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9월달 넘어가고 있으니까 10월, 11월, 12월 거의 한 분기 정도는 남았는데 이 한 분기 동안의 수치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상승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될까? 이거는 녹록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세가입니다. 전세가는 누적이 마이너스 0.29인데 일단은 8월부터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2024년 1분기가 아직 남았는데 이때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요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2024년도에 광주 아파트 전세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나서 2025년도에 접어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주 물량이 얼마 안 되는 2025년도에 접어든다면 2025년도에는 매매 가격까지 상승될 가능성이 충분히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런 수치들을 개개인마다 보셔가지고 또 다른 인사이트를 내셔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하시고 해석하는 그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